네, 안녕하세요. 케부자입니다. 시청하시기 전에 구독하기, 좋아요, 그리고 알람 설정까지 부탁드립니다. 영국 옥스퍼드 이코노믹에서 캐나다 집값이 지금 절반 정도밖에 떨어지지 않았다라는 보고서를 냈고요. 최대 48%, 그러니까 지금까지 한 15% 떨어졌으니까 최대 추가로 30%가 더 떨어질 수 있다는 보고서를 내놨습니다. 영국에서 캐나다 집값을 굉장히 좀 주의 깊게 보고 있는 것 같아요. 자, 어떤 내용인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저의 의역과 더불어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봄이 지금 거의 다가왔는데, 자, 뱅크 오브 캐나다에서는 기준금리를 지금은 멈출 수 있을 것 같고, 그래서 이 집값이 이제 바닥을 친 거 아니냐라는 희망이 뭉게뭉게 막 솟아오르고 있는데, 이런 과정 가운데 영국 옥스퍼드 이코노믹에서는 자, 지금까지 작년 피크 대비로 14% 떨어졌다. 평균 집값 얘기하는 거죠. 근데 앞으로 16% 올해 중반까지 떨어질 수 있고, 그래서 최대한 피크 대비 30% 떨어질 수 있다라고 지금 경고를 내놨습니다. 근데 지역에 따라서는 최대 33%, 34% 떨어질 수 있다라고 얘기했는데요. 그 더 떨어지는 지역이 온타리오주에, 여기는 캐치너, 캠브리지, 워털루 지역 같은 경우는 최대 낙폭이 33.6%에서 36%가 더 떨어질 수 있고요. 다행히 웨스턴 지역은 조금 덜하다고 합니다. 캘거리라든지 리자이나 같은 데는 11.8%, 10.8%를 예상을 했습니다. 자, 그래프를 한번 보도록 할게요. 그래프 굉장히 복잡하죠. 글씨가 좀 작아 보일 텐데, 어쨌든 캐나다 전역으로는 피크 대비 한 33%더 떨어질 수 있고, 보면은 온타리오 지역이 평균보다 더 많이 떨어지고 있고요. 가장 그나마 떨어지지만 그래도 가장 좋은 쪽은 캘거리, 리자이나 이런 지역이 가장 좋을 수 있다. 근데 여기 빨간 점선 보이세요? 빨간 별처럼 보이는 것들, 이게 이제 최악의 경우에 이렇게 떨어질 수 있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데요. 최악의 경우에는 40% 가까이 떨어지는 지역, 특히나 동부 지역을 많이, 이렇게 온타리오주 지역을 많이 예상을 해놨습니다. 이게 만약 글로벌 체인이 좀 더 빠르게 회복이 되고 인플레이션이 좀 더 그러니까 좋아진다면, 이게 최대 낙폭으로는 그래도 27%까지는 줄어들 수 있다. 아까만 거의 40% 가까이 됐었잖아요, 그죠? 근데 좀 약해지면 27%까지는 그래도 가능할 수 있다라고 예측을 해놨고요. 전체 지가 그래프가 있는데요. 지금 현 시점이 여기 있습니다. 우리가 여기 있는데, 가장 좋은 시나리오는 올해 봄에 올 봄 지나서 여름쯤에 바텀을 치고 올라오는 거. 제가 저번에 이런 거를 좀 기사 난 걸 소개했다가 비판하신 분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댓글 좋습니다. 비판도 좋고, 욕만 안 쓰시면, 빈정거리지만 않으면 어떤 댓글도 참 좋으니까 많이 달아주시기 바라고요. 그리고 이제 평균은 아마 이렇게 될 거다. 아마 특별한 반등 없이 내년까지 쭉 끌고 2024년까지 거의 약간 횡보하는 게 아마 이제 베이스라인, 이게 아마 기본적인 거 될 거고요. 근데 최악의 경우에는 최고치에서 가장 비싼 피크에서 가장 하락폭까지 48%가 떨어지는 게 최악의 시나리오입니다. 근데 이게 2024년까지, 그러니까 올해 내내 떨어지다가 2024년 4분기야, 내년 후반기야 돼야 바닥을 칠 것 같다라는 게 최악의 시나리오입니다. 어떤 시나리오든 간에 지금 housing is leading economy into recession, 집값이 경제를 지금 침체를 이끌고 있다라고 얘기했어요. 아까 그래프 보시면 가장 좋은 시나리오도 올해 3분기에야 겨우 바텀을 치고요. 최악의 시나리오는 2024년 4분기야 그때 바닥을 치기 때문에, 어떤 시나리오를 돌려보든 경제가 침체는 왔다 분명히 얘기를 했고요. 그게 지역에 따라서는 지금 15% 정도 떨어졌다고 가정해보면 앞으로 30%가 더 추가로 하락할 가능성도 있다라고 예측을 많이 했습니다. 이 옥스퍼드는 캐나다 GDP도 올해는 2023년에는 마이너스 1.3%가 떨어질 거다라고 얘기를 했고, 거기에 기초를 해서 집값은 30% 더 추가할 가능성도 있고, 그리고 만약에 최악의 경우에는 거의 cut in half, 절반,
거의 40% 이상 후려치는 거죠. 그러니까 10% 떨어지 15% 떨어지고 거기다가 35% 더 떨어지면 거의 절반으로 떨어질 거다라고 예측을 했습니다. 물론 이거 최악의 시나리오이기 때문에 꼭 이렇게 일어난다는 보장은 없습니다. 근거를 들기를 지금 미국에 관련된 근거를 들었었는데요. 미국 잡이 캐나다 마찬가지고 예상보다 잡이 너무 많이 생겼잖아요. 뭐 예측보다 30배가 더 생겼다는데 그 예측한 사람이 잘못했다고 생각이 드는데 어쨌든 우리가 이코노미 여기서 예상한 거는 기준금리가 이제 멈출 거다 대부분 예측을 하고 있는데 저도 희망하는 바입니다만 잡이 너무 많이 생겼고 경제가 아직도 생각보다 좀 견고한 부분이 있다 보니까 금리를 더 올릴 수 있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어요. 금리가 더 올리면 고통이 더 심해지겠죠. 그런 예를 들면서 지금 경제가 그러면서 집값은 더 추가할 가능성이 있다라고 예측을 했습니다. 부동산 밴쿠버에서 나온 기사인데요. 1월 캐나다 주택 판매량이 2009년 이래 최저라고 합니다. 네, 이거는 캐나다 부동산 협회가 발표한 보고서에 의해서 기사가 작성이 됐습니다. 그래프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프를 보는 게 가장 쉽죠. 자, monthly home sale은 지금 팬데믹 때 완전 바닥을 쳤다가 완전 미친 듯이 올랐다가 지금 다시 또 평균보다 굉장히 많이 하락한 지금 그걸 보이고 있죠. 이 수준은 사실 2009년도 우리 금융위기가 왔었던 2009년도에 지금 준하는 지금 급감한 판매량을 보이고 있습니다. 사실은 집값이 떨어지든 올라가든 집이 거래가 활성화가 돼야 부동산 협회는 돈을 버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죠? 이게 가장 큰 문제라고 볼 거예요. 집값이 떨어지는 것도 문제가 아니고 집값이 올라가는 것도 문제가 아니고 사실상 부동산 협회는 지금 거래량에 지금 폭망하고 있다라는 거에 지금 가장 고통받고 있는 단체라고 생각이 듭니다. 어쨌든 전년 대비 37.1%가 하락했다고 합니다. 이거 굉장히 많이 떨어진 거죠. 지금 부동산 하시는 분들 굉장히 고통이 심하지 않을까. 부동산은 근데 사실상 거래가 되면서 뭐 그 부동산 중개인뿐만 아니라 뭐 집에 관련된 뭐 리모델링 하시는 분들, 전자제품들 그리고 뭐 이사를 하는 뭐 정말 사실은 부동산에 관련된 이 경제가 굉장히 많이 연관이 되어 있습니다. 이 경제 자체가 부동산 거래가 안 되면서 경제 자체가 지금 굉장히 하락하고 아까 지금 그 이코노믹 얘기한 거 비슷하네요, 그죠? 경제 자체가 지금 하락하고 있는 그런 상황이 되고 있습니다. 자, 레지던스 에버리지 프라이스도 캐나다 전체는 17% 작년 대비해서 17% 가까이 떨어진 상태고요. BC주가 제일 많이 떨어져 있네요. 온타리오주하고. 그죠? 물론 많이 올랐으니까 그만큼 떨어지기도 했고요. 대서양주들은 그래도 좀 오른 상태지만 어쨌든 너무 많이 떨어진 지역들이 평균을 다 깎아서 평균으로는 거의 뭐 17, 18% 되는 것 같습니다. 자, 새로 등록되는 매물수가 자, 200년 이래 기사 잘 된 거 맞죠? 200년 이래 가장 낮은 수준을 기록 중이다. 자, 수개월 내에 매물이 증가하면서 봄 되면 매물이 증가하겠죠. 그래서 구매자들의 선택의 폭이 넓어질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네, 당연히 지금 바이어스 마켓으로 넘어오고 있다는 거죠. 근데 문제는 지금 모기지 자격을 갖추는 게 지금 너무 힘들어요. 저도 정말 이렇게 모기지 못 받기는 뭐 처음 경험해봐서 굉장히 힘들었었는데 어쨌든 근데 중앙금리가 이제 안정이 된다면 안정이 안 된다는 말도 많이 있죠. 안정이 되는 최소한 멈춘다면 시장이 곧 안정이 되고 그래서 사람들이 이제 그러면 가장 큰 변수가 없어지다 보니까 그러면 금리는 일단 확정이 됐으니까 이 금리를 바탕으로 내가 집을 사자라고 어떤 그런 소비자들의 심리가 살아날 수 있을 것 같다라고 예측을 했다고 합니다. 겨울이다 보니까 신규 매물이 감소한 가운데 BC주도 1월 신규 매물은 전년 대비 3.3% 증가했다고 합니다. 작년에 좀 미친 시장이었고 올해는 이렇게 확 죽었는데도 3.3%가 좀 증가를 했으니까 아마 봄에 집을 좀 팔아야 되겠다 하시는 분들 아니면은 금리가 올라서 감당이 안 되시는 분들 집값은 그대로고 다 괜찮은데 예를 들어 경제가 지금 침체돼서 모기지를 못 내서 급하게 좀 팔아야 되는 사람도 여러 복잡한 과정들이 거쳐서 여러 복잡한 요소들이 좀 생겨서 집이 매물이 지금 봄에는 많이 나올 것 같다라고 예측을 한 거죠. 어떻게 보면 지금 이 정도 가격이 떨어졌고 여력이 되시는 분들은 굉장히 괜찮은 집을 좀 후려치기에 후려쳐서 사기에 굉장히 좋은 시기가 오는 것 같습니다. 그럼 물론 현찰이 많은 분들이어야 되겠죠. 그죠? 네, 그런 분들을 준비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네, 신규 이민자들 또 중앙일보입니다. 신규 이민자용 주택 공급이 더 확대해야 된다. 연방정부 주택 공급을 50% 늘려 수용이 가능하다고 합니다. 50% 늘릴 수가 없어요. 아무도 이렇게 집을 짓기를 원하지 않기 때문에 쉽지는 않죠. 근데 50%를 늘려야 겨우 수용이 가능하다는 거죠. 그러면 10만 채 이상은 늘려야 되는데 사람 구하기도 어렵고 돈 구하기도 어렵고 이런 물론 건설 업체도 론을 받아야 됩니다. 모기지를 받아서 집을 짓는데 개인도 어렵고 회사도 어렵고 즉 이자율이 이렇게 높아요. 저런 회사들도 저런 론을 받기가 굉장히 힘들다는 거죠. 그래서 집 짓기는 쉽지 않다. 그래서 제가 요번에 렌트를 내놨을 때 메시지를 갑자기 한 30개 막 넘게 받은 것 같아요. 그래서 저도 도저히 감당이 안 돼서 초반에 일찍 연락 온 몇 분하고 이 일 진행해서 빠르게 테넌트를 찾았었는데 아마 이런 렌트 대란은 앞으로도 몇 년 동안 지속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네, 이상으로 대략 살펴본 네, 주택과 네, 경제 뉴스였습니다. 오늘 하루도 좋은 하루 보내세요. 감사합니다.